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주변의 조언에도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셔서일 거예요. 오늘 이지쌤이 기다려도 되는 아이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지센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이 느리긴 한데 어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조카도 늦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기다려도 괜찮은 아이인지 아니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아이인지 그걸 부모님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께서는 언어 치료의 시작 시기를 우리 아이의 나이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5살쯤 되면 시작해야지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연구에도 언어 치료를 몇 개월에 시작해야 한다 혹은 몇 살에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이 말은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의 지금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아이의 말이 트이지 않은 이 상황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막상 센터에서 어머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말이 트였다, 안 트였다의 기준이 어머님들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밖에 아직 못해서 말이 안 트였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단어는 몇 개 말을 하는데 지금 문장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이 안 트였다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아이일까요? 오늘은 제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3가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4개월이 넘었는데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2돌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50개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연구에서 24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50개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24개월이 넘었는데 단어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평가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어 50개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단어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50개라는 단어의 기준에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은 괜찮습니다. 좋은 발달은 24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음의 유무보다는 아이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쓰는 그 유무가 50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어 다음에는 문장인데 문장이라는 거는 글자의 수로 보았을 때도 단어보다 훨씬 더 그 양이 많고요. 또 언어의 처리 능력을 보았을 때도 단어를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아이가 단어를 하루에도 자주자주 많이 말을 해봐야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4개월 때까지는 적절한 수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수가 늘지 않으면 문장이 나오는 것도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2번째,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아이를 부르는데 잘 돌아보지 않거나 눈맞춤이 거의 없고 사람의 말소리에는 좀 반응이 무덤덤하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언어는 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소통을 하고자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눈맞춤이나 어른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는 것, 그리고 표정의 공유 같은 사회적인 기술들이 제대로 발달해야 언어 발달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나 음식, TV 같은 거는 잘 쳐다보는데 엄마 아빠는 잘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혹은 단순하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눈빛으로 다양한 감정을 내비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왜 우리 눈으로 욕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만큼 많이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 표현해서 눈빛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 시기에는. 억울한 거라든지 기쁜 거, 즐거운 거, 놀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등등 이런 눈빛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 점을 체크하시고 만약 이런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언어치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
또래와 잘 놀지 않거나 흉내내기 놀이가 없는 경우, 아이들은 어른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를 따라 놀면서 언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놀거나 역할놀이나 상식놀이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지와 상호작용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보는 엄마의 흉내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기도 그걸 따라해보는 게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노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 우리 아이의 노는 패턴이 너무 단순 반복적이지는 않은지, 또 따라하는 행동들은 다양하게 있는지, 아이가 친구를 관찰하고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런 모습이 없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지쌤이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들으시면서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걱정이 드셨다면 집 근처에 있는 언어치료 전문기관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지센터를 찾아오신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33개월쯤 됐는데 할 줄 아는 단어가 엄마, 아빠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주변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기다려보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지금 현재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말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가 몸이 성장하면서 이 시기 때 점차 요구하는 거나 표현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말 대신 울기나 소리 지르기, 이렇게 밀기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됐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힘도 점점 세지니까 어머님이 아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놀 때도 마찰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까지 유창하게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이나 소리로 표현을 하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몸으로 이렇게 밀어서 표현하던 거를 하루아침에 이거 주세요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받아야 하는 치료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말씀드린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1번, 언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의 언어 현행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막연한 걱정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가정에서 언어 자극을 본격적으로 줘보세요. 무조건 아이에게 말을 해보라고 하는 건 본격적인 언어 자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다양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그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노는 것, 그 시간이 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지아이 연구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아이에게 어떻게 다양한 언어 자극을 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지아이 연구소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료를 통해 아이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언어 능력도 보다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지아이 연구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언어 능력은 기다린다고 무조건 트이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가 말이 늦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지금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저 이지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양한 언어 발달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꼭 이지아이 언어치료 구독을 눌러주셔서 도움되는 이야기 듣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행복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